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남들 쉬고 있을 때 나와서 근무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이고 해서 싱거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한 주 동안 가장 바쁜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같은 주말일까요? 정답은 1분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세입니다. 2021년 올해처럼 바뀌는 내용이 많았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서 새로 적용되는 게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세율이 추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이 최고 70%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6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내용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까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강의했던 내용이라 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바쁜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손님 있는 날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예전엔 오늘 같은 주말이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손님 있는 날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일주일 내내 한가합니다. 큰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보유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6월부터는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1년 미만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동일하게 70%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는 60%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60%가 적용됩니다.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는 동일합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에서 45%의 기본세율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은 없습니다. 단기 보유 양도세율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까지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두 번째,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추가 인상이 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0%씩 추가 인상이 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서 추가 20%가 적용됩니다. 26%에서 최고 6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추가 30%가 적용됩니다. 최고 75%까지 적용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여기서 10%의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부담하게 될 양도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양도소득세율 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양도세는 아니지만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됩니다. 2주택 이하는 0.6에서 3%,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1.2%에서 최고 6%까지로 인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 기준입니다.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다음 네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저 같은 경우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부분만 보면 양도세율 인상입니다. 6월부터는 단기매매 그리고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양도세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양도세입니다. 첫 번째, 분양권도 양도세를 따질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따라서 3주택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조정지역 주택입니다. 여기서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정지역 2주택은 양도세가 기본세율에서 추가 20%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추가 30%입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에서 추가 30%의 중과세율입니다. 입주권은 당연히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는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하게 된다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보유는 60%가 적용이 되겠네요. 20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를 따질 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양도세 최고세율이 가세표준 10억 초과 45%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가세표준 5억 이상 42%가 양도세 최고세율이었습니다. 2021년 양도분부터는 10억 초과 45%가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을 거주와 보유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기본 요건이 2년 이상 거주입니다. 비조정지역도 2년 이상 거주는 해야 합니다. 연 8% 공제를 보유 4% 그리고 거주 4%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최고 80%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보유는 물론 10년 거주까지 해야 80%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연 4% 그리고 거주 연 4%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거주기간 2년의 경우는 8%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에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연 2%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잘 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복량, 혼인합가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직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가세로 처분한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지역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남은 1주택을 처분할 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2021년이 시작되면서 양도세 부분 새롭게 바뀐 내용들이 많습니다.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6월부터 적용되는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그리고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인상.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상당합니다. 양도세를 따질 때 기준이 취득일 기준이 있고, 그리고 양도일 기준이 있습니다. 1주택 보유냐 거주냐의 비과세 요건,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양도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인지 주택이 몇 채였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 당시 기준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변경이 많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바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까다로운 부분도 많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 개정 취득세율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도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도 중과세율이 더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주요 지역까지 대부분이 조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피해보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도 당연 힘들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들도 그에 못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